유범진입니다. 오늘은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그 다음에 수입생액 분할 증명서, 즉 기납증과 분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국내 거래 증명 제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거래 증명 제도라고 해서 국내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거래한 것만으로도 수출 실적이 그리고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그 증명 제도였고요. 그에 대한 증명 서류가 필요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기납증과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 즉 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또 간략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적으로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줄여서 이하 기납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요, 수출용 원재료에 어떤 걸 증명하는 서류죠? 증명하는 서류는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어떤 걸요? 그렇죠. 수입할 당시에 납부했던 세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국내 거래, 그 납부 증명하는 서류인데 기납증 발행할 때도 있었고 분증 발행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 차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려볼게요. 실제로 기납증은요,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후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 가공한 후에. 즉, 제가 어제 수출용 원재료, 즉 수출하려고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어제. 수입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내야 되죠? 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관세를 납부하고 제가 이걸 그대로 누군가한테 토스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제조, 가공을 거쳐서, 즉 예를 들어서 원단을 수입해서 그 원단으로 제가 소파나 자동차용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시 또 국내 수출 업체에게 공급했습니다. 이때 저는 수출업체에게 무엇을 발행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즉 기납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수출업체는 이 기납증을 근거로 수출한 이후에 어디 가서, 세관에 가서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수입했습니다. 수입했을 때 관세 납부했죠. 근데 제가 당연히 제조 가공한 다음에 이 물건을 공급할 때 제가 초기에 수입할 당시에 납부했던 관세를 엎을까요? 엎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애초에 납부했던 관세를 공급할 때, 제조 가공 후 공급할 때 그 관세도 같이 엎어서 공급합니다. 그럼 저는 엎어서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서 이미 납부한 관세는 제가 보전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관세의 지급의 몫은 제가 아니라 전 부담만 한 거지, 실제로 납부한 사람은, 그렇죠, 이 공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받은 사람은 실제로 수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관세를 납부한 꼴이 됐고요. 이 납부한 꼴, 즉 관세가 수출이라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출을 했으니까 반드시 수입 환급은 되는 거죠. 근데 그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왜죠? 직접 수입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수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얼마가 포함이 됐는지 그 금액을 직접 수입한 제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입니다. 반드시 기납증의 경우는 제가 어떠한 걸 거쳤다고요? 그렇죠. 제조 가공을 거치고 공급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분증 볼게요.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는요, 수출용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거는 이 기납증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입 후 그대로 공급할 시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 기납증은요, 수입 후 제조 가공한 비용도 엎어서 납부한 관세도 엎어서 공급하지만, 분증 같은 건 뭐죠? 수입했을 때 납부한 관세만 엎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그 마진 정도는 엎고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조 가공비만큼은 빠지는 거겠죠? 기납증에 비해서요. 그래서 수입 후 그대로 공급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래도 혹시라도 이 제조 가공이라는 포인트가 헷갈리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분증, 기납증, 글자 수로 따지면 분증은 몇 글자죠? 하나, 두 글자죠. 기납증은요, 하나, 둘, 세 글자죠. 제조 가공을 거치지 않은 분증은 두 글자고요. 제조 가공을 거친다면 뭐라도 하나 추가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제조 가공을 거친다면 뭐라도 하나 추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조와 가공을 했으니
추가되는 개념이다. 숫자가 하나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십니다. 그래서 기납증과 분증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보실게요. 그럼 이제 발급 신청과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칙적입니다. 바로 세관의 신청으로 인해서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하는 기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인력의 세관이 전부 다 관할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요, 관세사나 국내 물품을 공급한 자, 원칙적으로 여기 국내 물품을 공급한 자라고 하면요, 달리 말하면 어떤 분이죠? 수출용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수입한 사람이겠죠. 그게 국내 물품 공급자겠죠. 직접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발급 업무가 그 취지입니다. 효율적인 발급 업무가.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서류입니다. 허위로 조작돼서는 안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급 제한입니다. 수출을 위한 지원 제도라고 하지만, 혜택적 제도라고는 하지만 발급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환급 제한 품목. 환급 제한 품목은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습니다. 일단 큰 틀로 보시면은 환급 제한 품목이라고 하면요, 제한된 세액만큼은 공제합니다. 빼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한 품목에 대한 제한된 세액만큼 빠진다면은 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이런 발급 제한을 왜 딱 걸어 놓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부당 환급입니다. 환급 제한 품목일지라도 그걸 살짝 속여서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다 환급 방지예요. 네. 환급 제한 품목이 되면은 과다 환급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하고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면요, 무수히 과다 환급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면 관세 행정이 엉망이 되고요. 흔히 말하는 과세관청에서 바라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급 제한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증명 제도와 기반해서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납증과 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납증과 분증을 둘 다 발급할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한 이유가 바로 어떤 거였죠? 그렇죠. 수입한 그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 가공해서 공급했다라고 하면은 기납증이 발행되는 거고요.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급했다라고 하면은 분증이 발행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장, 즉 세관에다가 하는 거고요. 어떤 효율적 발급 업무와 행정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세사나 국내 물품 공급자, 실제 물품을 수입한 그 당사자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위탁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한 수시로 많은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발급 제한입니다. 어떤 제한된 세액만큼을 공제한 후에 발급하는데 그 제한된 세액을 공제한 이유가 어떤 거니까요? 그렇죠. 제한 품목일 경우입니다. 근데 이 제한 품목을 왜 굳이 정해주는 거죠?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부당 과다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부당 과다 환급 받을 시에는요, 어떠한 그 추징이나 벌칙이 됩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어떤 그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상의 어떤 벌금을 또 납부하게 되어야 됩니다. 추징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가산세가 또 부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발급 제한은 특히 중요하시고요. 기납증과 분할세액 증명서의 구분, 그리고 이 제도의 취지 같은 거를 꼭 기억해 주셔서 실무를 학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